오랜만입니다. 21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후보군이 정해졌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은 이준석 후보인데요. 물론 국민의힘은 그 한덕수 무소속 후보하고 이제 뭐 단일화 이슈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 세 명의 세 당이죠. 세 당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요약 내용을 보게 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사기 신도시가 나오고 있고요. 공공청사 국공유지 활용하겠다. GTX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일기 신도시 정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요. 대학가 인근의 반값 월세 1인 가구 아파트 오피스텔 공급 확대하겠다. GTX를 지방 5대 광역시로 확대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또 방지도 의무화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겠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택 세금 감면제도 도입을 하겠다.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서 임대 등록제도 활성화하고 지역주택조합, 말도 많은 지역주택조합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각 후보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1번이죠. 기호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죠. 주택 공급부터 살펴보면 4기 신도시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3기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4기 신도시, 스마트 신도시 개발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좀 약간 좀 회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도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당초 계획보다. 그러면 빠른 입주가 뭐 빨리 진행해도 2029년이고 그러면 뒤에 마무리가 되려면 한 2035년 정도는 돼야 3기 신도시도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입주 다 끝나면 4기 신도시를 언제 개발해서 3기 신도시가 10년, 15년 걸렸단 말이에요. 최장 10년에서 15년이라면 4기 신도시 스타트해서 2025년에 올해 스타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2040년 정도는 돼야 빨라도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타당성이 있나? 그리고 인구 구조상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우리가 15년 후에 공급이 되는 아파트가 과연 얼마나 궁금하고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3기라도 좀 빨리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서울이 주택이 부족한데 사실 뭐 경기도나 인천이 주택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노후 공공청사 유효부지 활용해서 공공주택 공급하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아이디어를 더 짜내자면 학교들 있잖아요. 요즘 인구가 줄고 학생들이 주니까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1층하고 지하에 운동장 만들어주고 실내 체육관 만들어주고 위에는 또 이런 공공주택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형마트들 위에 이제 같이 협약해서 대형마트 위에 주상복합처럼 이렇게 올려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 도심,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니까 일기 신도시 재건축, 뭐 정비 활성화시키겠다. 이거는 뭐 예상했던 내용이고요.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폐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요.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로 봐서 좀 폐지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개선 정도로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익히 알고 있던 내용들이고요. 뭐 특별히 파격적이다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교통대책도 뭐 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GTX. 20대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공약 내용에 GTX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뭐 GTX는 A, B, C 노선은 차질 없이 지연 없이 추진하겠다라는 거고요. 신설 노선이죠. D, E, F 노선은 추진은 하는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거 경기도 북부 그러니까 접경 지역들 휴전선 가까이 접경 지역까지 KTX, SRT를 연장하겠다는데 이게 뭐 사업성이 있나? 접경 지역까지 KTX 운행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뭐 서울역까지 오기가 불편하다면
의정부나 이쪽에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이거는 뭐 의정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접경 지역까지는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지방에 빠져 있는 KTX가 연결되지 않은 곳들을 더 촘촘하게 연결하는 안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뭐 특별하진 않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내용들이 뭐 그대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눈에 띄진 않고 무난하다 정도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보게 되면 주택 공급부터 살펴보죠. 이게 좀 새롭긴 합니다. 대학가 반값 월세 존을 지정해서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청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제대로 해야겠죠. 규모의 경제. 뭐 500개, 1000세대, 2000세대 정도 공급하고 끝나버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많은 물량들 5만 호, 10만 호, 20만 호 이렇게 꾸준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준비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몇 개 하다가 끝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 건설에서 1인 특별 공급 물량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삿대고 포대고 신혼부부도 해줘야죠. 다자녀도 해줘야죠. 다 해줘야 되는데 1인 가구까지 이렇게 맞춤형으로 건설하면 공급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세대 공존형 아파트. 이것도 뭔가 좀 새롭긴 한데, 이게 사실 공감이 크게 되지 않아요. 출산부부와 또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애기 돌보고 하니까 공공택지의 25%를 돌봄 시설을 갖춘 공존형 택 단지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이디어는 새로운데, 이게 공공택지 25%나 이렇게 조성한다는 게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실제로 부모님 세대와 이렇게 같이 같은 단지에 공존형으로 구성한다는 게 호응이 어떻게 될지 저는 석뜻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새로우나 효용성 측면에서는 글쎄요. 지금 이게 문제일까요? 집이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신축 아파트,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을 받고 싶다는 거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상향, 뭐 이거는 뭐 익히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공통적인 부분,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도 공통적인 사항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공약을 내걸었는데, 폐지 국회에서 시켜줘야 말이지. 이거는 국회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론을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좀 새로운 내용들이 있긴 한데 크게 공감이 될 만한, 박수를 칠 만한 그런 내용은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교통 인프라는 역시 이재명 후보하고 동일하게 GTX.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5대 광역시까지, 지방의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하겠다.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까지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신설 노선 GTX DEF, 야, 임기 내 착공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한다고 합니다. 되면 좋겠죠. 되면 좋은 거고. 일단 GTX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한다는 게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공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되겠죠?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새롭긴 합니다. 저는 간단 명료해서 오히려 더 공감적인 부분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용적률 그냥 상향이 아니라 대폭 상향해서 서울 도심의 공급 물량을 늘려주겠다. 도시 미관이라든지 뭐 인프라 기반 시설은 이것저것 고민하면 답이 없으니까 용적률 많이 올려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문제점은 차후에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인 주택들 뭐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소형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많이 공급하는 거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요.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아파트 8사면 좋겠으나 8사는 가격도 높으니까 적어도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의 전용 면적 59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저는 이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59 정도는 돼야죠. 우리 신혼부부 그 아파트 같은 경우 51제곱미터 막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사실 좀 적거든요. 애기 놓고 살려면. 그래서 59 집중 공급한다는 거 아이디어 좋은 것 같고요.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서 뭐 다주택자
그 규제도 폐지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켜서 지방에 아파트를 살 때 추가적으로 사는 거는 혜택을 좀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저는 괜찮은 거예요.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성공 확률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굳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이디어는 뭐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약만 본다면 솔직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이 저는 더 공감이 됩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 주택 세금 감면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세대별로 사회 초년생들 최초로 집 사게 되면 취득세 50% 감면. 이왕이면 저는 양도세도 50% 감면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신혼부부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이것도 저는 아이디어 괜찮은 혜택을 좀 줘야죠. 자녀가 생겨서 큰 집으로 옮기게 돼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요. 나이가 많은 65세 이상 고령자들 집 팔 때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하나 팔면 세금 좀 나이 드셔가지고 파는데 너무 세금 다 뜯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애 주기별 맞춤 주택 전략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좀 신선하고 아무래도 나이도 좀 젊고 하다 보니까 기존 후보들은 캠프에서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냥 그렇고 그런 지금까지 내용들 재탕 삼탕을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좀 새롭게 공약 내용에 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실생활에 좀 체감할 수 있는 좀 그런 공약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네요.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